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9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동절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하루 지나면 또 모레는 또 어린이날이죠. 예, 그래서 아마 내일 뭐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든지 뭐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뭐 연가라고 하지만 연가를 내든지 해서 5일 내내 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반면에 뭐 우리는 시장이 열리는 한은 계속 그 날짜에 맞춰서 계속 거래를 하고 해야 되니까, 뭐 내일은, 네, 또 다른 한 주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일단 오늘 좀 주말 시황이고 하니까 우리 시장 들어가기 전에 해외 시장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죠. 코스피는 네,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금 더 올라갔다가 지금 요 동네에서 다시 좀 쉬었다 갈지 어쩔지, 그다음에 연휴도 있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금요일 좀 빠졌습니다. 네, 금요일 조금 빠졌고 옛날 같으면 많이 빠진 건데 요즘은 뭐 한 90포인트 빠졌으니까 뭐 요즘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죠. 지수의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은 일본입니다. 예, 일본은 뭐 얘들도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네, 요 동네에서 이제 살짝 뚫었다가 다시 그 안으로 돌아왔죠. 네, 이렇게 됐고 얘들도 뭐 지금 일본이 휴일이 어떻게 되죠? 얘네 5월 초가 아마 골든 위크라 그래서 쉬는 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음, 네, 그 한 일주일 정도, 뭐, 징검다리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예, 얘들도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투자 심리가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그런 시기 정도다. 요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우리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모레 또 어린이날 휴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일 투자 심리도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뭐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우리가 쉰 금요일 날 아침이죠. 예,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죠. 어쨌든 전고점 근처에서 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밤새 좀 도로 조금 빠졌죠. 얘들도 이제 요 바로 앞에 고점을 앞에 놓고 주말도 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조금 다시 조금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스닥은 그 전날도 오르고 주말에도 조금 오르면서 끝났지요. 나스닥은 뭐 사실 그동안 다우가 그나마 이렇게 꾸역꾸역 계속 올라오면서 올 때 나스닥은 계속 횡보했었죠. 그러다가 전쟁 터지면서 빠졌다가 다시 같이 예, 세계 증시가 같이 올라오면서 나스닥도 같이 올라왔는데 예, 전고점을 뚫고 조금 더 올라온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그런 정도 23,000에서 25,000까지 토탈 한 10%도 안 되네. 예, 23,900에서 25,100이니까 1000 조금 1200 정도 되니까 뭐 5% 정도, 5% 되나요? 예, 뭐 5% 조금 안 되게 예, 여기 요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5% 정도, 예, 뭐 5% 정도 올라왔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은 6,330, 요 전고점에서 지금 요 끝이 얼마냐? 요 끝이 한 6,700 정도, 6,700 좀 넘었었나?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한 300포인트 정도 되니까 5% 정도 되겠네요. 예, 5% 정도. 일본은 뭐 그렇게까지 못 갔고, 예, 다우는 아직 전고점도 돌파를 못했다. 네,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네, 나스닥하고 예, 코스피하고는 요 전고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중심입니다. 이 시기가 아니고요. 예, 이 시기가 아니고 예, 요 전고점. 그때는 우리는 여기 있었죠. 예, 우리는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대비하면은 뭐 많이 올랐죠. 여기까지면. 근데 나스닥은 네, 여기 전고점에 비해서는 한 5%밖에 못 올랐다. 우리는 한 20% 오른 거죠. 요 동네 대비하면 5,300에서 6,700이니까 1,000한 400포인트 올랐으니까 어이구 20%가 아니 더 높네. 30% 조금 안 되게 올라온 셈입니다. 여기 대비하면.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나라들마다 그 스케줄이 좀 다르죠. 예. 우리는 쉬는 날이었고 얘네는 얘네 안 쉬었나? 30일, 1일 안 쉬었네. 노동절날 얘네 안 쉬나요? 우리는 쉬었는데 우리는 쉬었습니다. 예. 일본은 쉬었나? 안 쉬었나? 일본도 안 쉬었네요. 예, 노동절을 안 쉬네. 야, 그러네요. 하긴 뭐 우리 지금 노동절이지만 사실 기존에 작년까지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을 때도 주식시장은 쉬었습니다. 예. 은행도 쉬고 다 쉬었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는 다 쉬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안 쉬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딴 나라들은 안 쉬네. 예. 노동절 하면은 이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예, 이 노동이라는 말을 이 색안경 끼고 보던 시절이 아주 길지요.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북한 노동당. 예, 예. 북한 노동당이기 때문에 예, 그 노동이라는 말을 좀 뭐 좌파시하고 예, 빨갱이 뭐 그런 색깔로 뒤집어 씌우고 그런 거죠. 노동운동 한다 그러면 예, 그다음에 뭐 민주노총 뭐 이런 거 좌파시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예. 영국은 노동당이 우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예, 노동당이 이제 영국 보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어 가지고 제가 참 슬프게 보는 단어 중에 하나도 이런 단어죠. 인민이란 단어입니다. 인민. 이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1949년에 들어서지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참 슬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좋은 단어를 못 쓰게 생겼다. 예, 그렇죠. 인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신분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백성이죠. 예,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또는 인류를 아우르는 좋은 말이었는데 신분의 고귀함이 없이
다 아우르는 말이었는데 이 말을 예,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인민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사상적으로 좀 반대쪽에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민이란 말을 못 썼죠. 지금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북조선 인민해방군, 이게 북한에서 낼 6.25 때, 그 앞에서도 이제 인민이라는 말들을 앞에 썼기 때문에 예, 서로 적대시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가 되어 버렸죠. 사실 뭐 써도 상관없는데 괜히 예, 탄압하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단어조차도 그냥 써 있는 단어인데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절도 마찬가지죠. 예. 딴 나라는 다 노동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만 예, 예, 근로자의 날. 예, 근로라고 하면 그렇게 좋지 않죠. 왜냐,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들 끌고 가는 예, 그때 모집했던 그 명칭이 이제 근로정신대죠. 예, 그런 것들이 뻔히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국가 공휴일, 뭐 공무원은 빼고 다른 사람 다 공무원, 교사 뭐 다 빼고 쉽게 말해서 예, 공순이 공돌이들만 놀아라 그런 날이었다가 이제 다시 그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뭐 노동이라는 거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됐든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면 정신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노동 아닙니까? 가사노동 이런 것도 다 노동이죠. 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노동이고 뭐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사원으로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노동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예. 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4시간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24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자영업자들 다 사장님들이시죠. 예. 이분들 뭐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오전에 한 10시부터 저녁에 한 8, 9시까지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직원을 쓰면 인건비 나가니까 사장이라는 직함만 갖고 있지 사실은 하루 종일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또 밤에도 계속 전화 받아야 되고 주문 들어오면 또 전화 받아야 되고 그렇죠. 저도 우리 조그만 뭐 식품 회사 이런 거 경영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술 먹다 보면은 밤에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예. 내일 뭐 어디에 몇 개, 뭐 납품,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예, 그렇게 한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 회장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게 노동이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예,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 하루 종일 여기서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거 살펴보는 거죠. 어디서 받을까? 요 중간 천에서 받을까?
아니면 여기까지 더 빠지도록 더 기다려볼까 계속 판단하고, 예, 눈도 힘들고, 그때그때 머리 쓰는 것도 힘들고, 막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예, 그 각각의 행위는 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심지어 사기꾼들도 노동을 하죠. 어떻게 등쳐먹을까 하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 우리 증시하고 비교해서 해외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살짝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지금, 예, 예, 그래도 1490원대, 요런 데에서 다시 이렇게 다시 빠지고 있죠. 이제 여기 정도 왔으니까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났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다시 일로 보고 갈 거고, 내려가면 일로 보고 가는 거죠. 여기. 예, 곧딱 기로에 와 있습니다. 기로에 와서 지금 살짝 반등하고 끝났지만, 예, 내려오면 일로 온다. 근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가는 거고. 그래도 이제 한계가 보이는 거죠. 이 동네. 이런 동네에서 이제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계속. 잠깐 위로 막 쳐올리는 듯 했다가도 그대로 이제 꼬꾸라지는, 뭐, 요런 거, 뭐, 휩소라고도 할 수 있는, 요런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꺾이기 전에, 그 전에 더 몰아쳤다가 나빠지는, 뭐, 요런 거. 그런 정도가 나타났고, 이제 뚫리면 저 아래 일단 보겠죠. 1450원대. 예. 아니면 여기서 반등했으니까 또 올라갈까? 저기까지. 네, 그러려면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일본 왜 갑자기 이러지? 이게 뭐지? 왜 얘네 환율이 폭락했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엔화 약세에 1년 10개월 만에 외환시장 개입했다. 예, 구두 경고 했다가, 예, 진짜로 외환시장 개입을 했다. 예, 개입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4월 30일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거죠. 실제로 엔화를 매수하고 미 달러를 파는 시장 개입. 네, 이런 거 했습니다. 뭐 1년 10개월, 2022때도 했네. 얘는 시장 개입을 계속 하네. 그다음에 그래서 한 5조엔 47조 원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까지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연휴는 아직 초반, 뭐 언급할 생각은 없,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른 기사에는, 얘네들 기사에는 저 대목이 없습니다. 이 대목이. 자기들도 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그래서 뭐 기사에 안 썼을 수도 있겠는데, 얘네는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개입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리는 건데, 뭐 이게 사실 뭐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의 직접 개입은 좀 그렇게, 예. 사실 환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의 반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경기가 좋으면, 예,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으로 갔다가 이런 식의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올릴 핑계가 없나? 핑계가 생겼다 그러면 올렸다가, 예, 약발 떨어지면 빠졌다가, 핑계가 생겼다 그러면 올렸다가, 약발 떨어지면 빠졌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직접 개입이죠.
네, 달러를 내다 팔았다는 겁니다. 47조를 갖다가 팔았다. 우리는 정부의 직접적인 환율 개입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예, 그게 나중에 뭘 불러왔습니까? 예, IMF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예, 환율을 정부에서 직접 방어한 거죠. 그때는 뭡니까? 예,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왜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커졌거든요. 한보 사태, 무슨 사태 하면서 터질 게 막 터지고 있고, 기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이거 계속 방어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 달러 팔면서 방어하고. 근데도 환율이 방어할 때 좀 찔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럼 또 방어합니다. 예, 그럼 또 찔끔 내려갔다 또 올라가죠. 또 방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다 계속 팔아버린 거예요. 환율 올라가는 거 막으려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방어할 달러가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죠. 2천 얼마 뭐 이렇게 2,400원대까지 올라오고 그랬던 때가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환율이 대변을 하는데 대변을 하는데 그냥 놔둬야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나마 수출이라도 좀 더 많이 들 텐데 이제 이것마저 이제 막혀버린다 이거지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거지로 방어를 하게 되면 빨리 도산할 기업은 도산시키고 망할 기업은 빨리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해야 남는 기업까지 경쟁력 있는 기업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면 가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했던 그 IMF 사태를 예, 이거 예, 요번 한 번 한 걸로 그쳐야지 예, 계속 틀어부었다가는 지금 여기서 5조 원 얘기 나오죠. 5조 N 참 47조 예, 예. 10번 하면 470조입니다. 예, 10번 하면 470조예요. 470조면은 우리나라 예산의 반 조금 넘죠. 예. 네, 우리 한 700조 좀 넘죠, 올해 예산이. 일본은 예, 우리하고 GDP 규모가 한 2.5배 정도 크니까 예, 얘네는 얼마 정도 되려나? 예산이 뭐 한 73, 21, 2천조 우리 돈으로 2천조 좀 안 되겠네요. 1724, 1400에서 1700조 정도 되겠네요. 1700조 중에서 47조면 한 3% 정도죠. 1700조니까 예, 한 3% 정도 되겠죠. 예, 3%씩 국가 예산의 3%의 규모를 예, 외환시장에 개입을 시켰다. 한 번에. 예, 근데 그 결과가 예, 여기서 요만큼 낮춘 거. 많아 보이지만 얼마냐? 3N 낮춘 겁니다. 3N. 예, 우리 돈으로 한 사람 대충 30원. 네, 요거 하려고. 이것도 이제 또 이렇게 또 올라오죠? 예, 그럼 또 할까? 글쎄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있는 그대로의 경기를 인식을 하고 경기를 살려야지 예, 인위적으로 이렇게 갖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일본
음, 잃어버린 30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예, 잃어버린 4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예, 계속 이렇게 또 헛발질을 계속 합니다. 예, 좋지 않다. 네. 네, 금요일 시장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시장, 네, 요렇게 아침에는 올라서 시작을 했지만 쭉 빠졌습니다. 예,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린 게, 수요일 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상하다, 지금. 네. 우리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풋이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됐는지 이상하다. 금요일도 이렇게 올라서 시작을 했죠. 근데 안심할 수는 없죠. 아침에 이렇게 올라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면 완성된 봉이니까 이렇게 보죠. 아침에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죠. 전고점을 뚫고 여기를 뚫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다. 풋이 이렇게 그 전날도 이전 날도 그랬죠. 이상하게 풋이 더 힘이 좋다. 예.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디까지 보냐? 1000까지 보느냐? 아니면 그 여기까지 보느냐? 여기 요 동네 예. 여기 디뎠는데 여기까지 보느냐? 이거 주말이겠다. 그러면 네.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결국에는 뭐 여기까지 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이제 전일 종가 부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냥 쭉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 빠졌고 그렇습니다. 더 빠지면 이제 요 동네 가는 거죠. 요 동네. 요 동네 가는 거죠. 더 빠지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을 하려면 이렇게 여기 정도는 보고 가야 될 거고 반응 못하고 다시 더 빠지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왔는데 반등할 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 예. 가면은 물론 전고점을 노리고 가겠죠. 1017. 근데 여기서 빠지면 어디다? 이제는 여기를 보거나 아니면 975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보거나 더 보거나 이런 데까지 봐야 되고요. 심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예. 내려오게 되면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뭐, 모레도 이제 휴일이고 하다 보니까 내일 뭐, 글쎄요. 주말에 그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이 좋다. 요까지는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새 조금 흐름이 조금 이상하죠. 네. 괜히 풋옵션 쪽에 자금이 몰리는 그런 일들이 요새 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심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뭐 내일 어디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면 예, 우리는 또 이쪽과 이쪽 정도를 네, 같이 비슷한 확률로 놓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 내려왔으니까 반등을 좀 할 수 있겠죠.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천 정도에서 여길 보거나 다시 여길 보거나 이때는 이제 여기쯤 보면 되겠죠. 천 정도에서 뭔가를 뭐 배팅을 한다면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에서 꺾이는데 여기서 반등하려고 꺾이는 건 아니겠죠. 뚫으려고 꺾이는 거고 어, 이거는 이제 내려올 때 얘기고 만일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예,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고점까지만 좀 기대를 해보는 게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레가 이제 쉬는 날이라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는 거 좀 보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금 더 높게 요 라인까지.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이런 데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어쨌든 뭐 우리는 한쪽만 바라보진 않는다. 충분히 우리 시장 올라갈 수도 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반대쪽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포인트 잡아놓고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적어도 나스닥은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이 뭐 여기나 아니면 요런데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요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보고 더 올라가면 요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내려오면 네, 요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조금 예,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 예, 몇 가지 위치를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또 요런데 그다음에 또 요런데 표시를 해 놓으시고 요 자리 정도에서 나는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진다 쳐도 뭐 아직까지 외봉이니까 현재까지는 반등도 할 수 있고 뭐 더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정도 왔으니까 이제 반등을 하면 좀 예, 많이 갈 준비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게요. 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게 지금 시장 리듬이 비교적 예, 그 올라가는 속도하고 내려오는 속도가 거의 같습니다. 비슷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기울기가 조금 네, 이쪽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예, 좀 완만한 것 같기도 하고 내려올 때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올라갈 확률 또 내려올 확률이 비슷하게 공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는 그나마 이렇게 버텼는데 이런 정도에서 코스닥은 뭐 전일 저점 그냥 뚫어버렸죠. 아침에 그냥 뚫었습니다. 뚫고 이후에 주르륵 밀렸다. 다음에 기대할 곳은 뭐 요런 데 정도 되겠다. 아니면 뭐 요 아까 그었던 여기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요런 데 정도 되겠다. 내려올 경우의 얘기입니다.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죠. 항상 양쪽으로 대비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요일 옵션 시장 위클리 옵션 약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물은 잘 올라가다가 여기 좀 며칠 전까지는 1000이었죠. 1000인데 예, 1000 뭐 45인가요? 45 뭐 더 올라갔었나?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싼 녀석을 갖고 왔는데 뭐 얘도 좀 비슷합니다. 예,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떨어지면 이런 데 또는 이런 데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요 정도가 요 정도가 가장 최근에 있는 저점이니까 여긴데 제가 조금 네 어쩌면 네,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가 만기입니다. 다음 주가 5월물 만기이라서 만기 가까이 오면은 프리미엄이 쭉쭉 빠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까지 빠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저점까지 2.88인가요? 네. 이런 데까지 빠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게 풋이 뭔가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난다 했는데 금요일 날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위클리 풋에 요게 목요일이죠, 참. 금요일은 쉬었으니까. 목요일에 이제 위클리 옵션이고, 요거는 월요일물입니다. 예, 월요일물을 띄워놓은 거고, 목요일에 만기를 맞은 위클리 옵션 목요일물. 보다 보면, 콜은 그렇죠. 예, 올라갔지만, 네, 뭐 또렷한 양봉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쭉 빠집니다.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는데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생기면서 올라갔는데 걔가 올라간 걸 여기 급락으로 그냥 떨기죠. 음봉으로. 그럼 이제 콜은 천천히 상승하고 빨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콜은 네, 상승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반면에 풋은 어떻습니까? 예. 뭐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다고 치죠. 하나, 둘, 세 개 양봉, 그다음 하나, 둘, 세 개 음봉까지 내려왔고, 예,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다고 쳐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양봉 두 개로 빨리 올라간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천천히 떨어졌죠. 예, 이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급등 이후에 천천히 내려오는 네, 그럼 여기가 타점이죠. 여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 얘는 반대죠, 지금.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떨어지는, 거꾸로 되는 그림입니다. 추가 하락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 그림대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쳐주는 거고, 요 녀석은 이제 좀 비싼 녀석이고, 우리 거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거래 대상은 이제 이런 애들이죠. 0.2에 가까운 애들, 0.2 부근 애들. 요런데, 예, 그림을 보면 급하게 올라간, 아, 상대 속도가 좀 빨리 올라가서 비교적 천천히 떨어졌다. 여기선 좀 들어가 볼 만하다. 목표는 어디? 예, 목표는 전고점. 예, 여기서 들어갔으면, 네, 한 4배. 그 전에 뭐 이런 데서 쳤다가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불안하다. 그러면 한 3배 정도에서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타이밍을 좀 노리면 되겠죠. 다음 타이밍은 예, 저점 매수를 할 거니까 줄을 긋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 내려오면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요런데 급등이 시작된 양봉 두 개, 급등이 시작된 여기 요 라인 근처에서 계속 깔짝깔짝 거리고 있다. 그러면 네, 여기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1차 매수를 조금 하는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 1차 매수.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2차 매수 준비하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3차 매수 준비하면 예,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해놓고 내려와라 2차 매수 하게. 근데 안 내려오고 올라갔다. 그럼 올라가는 거죠. 전고점. 기다리면 되는 거죠. 전고점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요 동네까지 기다리든가. 네. 그럼 몇 배입니까? 여기서 들어간 거는 0.18 요 정도니까 0.19. 예. 여기서도 한 4배? 예, 뭐 이런 정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자리까지 기다리는데 예. 여기서는 못 잡았죠? 못 잡았겠죠? 예, 못 잡았습니다. 하여튼 뭐 지 알아서 여기까지 가더니 또 밀려가지고 내려오더라. 여기서 잡아볼까? 근데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네. 뭐, 앞에서 벌었으니까 잡을 수 있겠죠. 0.11 정도에서 잡아서, 여기 꼭대기 0.33인데,
아마도 예, 여기까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또 여기서 들어간 거는 날아갈 수 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저기까지만 올라가라 조금 빠지도 난 버틴다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네, 빵 되는 거죠. 빵. 992.15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풋옵션 위클리풋 990은 예, 빵이 되는 겁니다. 빵. 꽝이 됐다 그러기도 하죠. 꽝. 그래도 뭐 앞에서 벌은 게 있으니까 뭐 이런 데서는 선택이죠. 들어가서 그냥 깔짝대고 놀다가 나오겠다 하면은 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벌었으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거야. 그러고서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놓친 게 아까우니까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예, 결제 당하는 겁니다. 예. 이거 금요일 날 못 잡으면, 목요일 날 못 잡았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요. 월요일도 있겠고. 굳이 여기까지 또 왔다고 여기서 또 잡아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또 뭐 좀 먹어보겠다. 예, 그렇게 했다가, 예, 여기서 투자금 날려먹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쨌든, 네, 금요일은 그런 움직임이었다. 뭐 이렇게 일부분 가지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양쪽이 좀 비슷한데 시간대가 근데 어째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급해 보이냐. 이게 또 아니 참 어떻게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급해 보이냐, 그죠? 예, 여기 양봉 3개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음봉이 뭐 저점은 깨졌지만 4개로 내려오니까 더 천천히 내려온 것 같죠? 그럼 좀 잡아보면 되는 겁니다. 예, 이 타이밍에 얘를 잡는 게 아니고 얘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잡았을 겁니다. 요 밑에서. 3개 때까지는 참다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아니면 뭐 1분봉 보고 여기서 잡아도 상관없죠. 예, 한 3배 정도 먹는 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잡을 수 있겠죠.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기다리다가 내려올 것 같은데 왜 안 내려오지? 그러면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만 미리 잡는 거죠. 여기서. 여기 닿으면은 네, 또 추가 뭐 이렇게 해서 몇 번에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강한 음봉으로 떨어지죠. 예, 그러면 어찌되었거나 여기까지 말고 여기서부터는 네, 뭔가 리듬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네, 방금 전에 올라오면서 가장 큰 양봉보다 더 큰 음봉으로 이렇게 뺐으면 이 시간대 이후로는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뭐 어떻습니까? 마지막 거래된 가격이 4.78인데 1000입니다. 1000. 1000. 4.78인데 여기는 992.15로 끝났기 때문에 한 8 정도. 한 요 정도. 8 조금 안 되죠? 7.85. 예, 7.85. 여기까지 가긴 갔지만 네, 최종 가격은 이건 동시효과 가격이죠. 예, 그 전에 이런 게 나타났으면은 조금 불안하다. 그럼 거래를 안 하면 되겠죠. 예. 우리 이 가격대에 가지고서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990은 지금 저 밑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예. 하더라도
한 992나 995 이런 거 갖고 했겠죠. 가격이 만만하다면. 뭐 저는 안 했습니다만, 저는 이 동네에서 요 이후로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시려면, 네,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왜냐, 좀 싸니까. 992하고, 992는 아웃됐으니까, 995를 좀 볼까요? 얼마까지 내려왔나? 995를 한번 보죠. 네, 저점 0.19까지 내려왔죠. 0.19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올라간 거 여기서 못 잡았다 치더라도 여기서 한번 잡았으면 0.19에서 그냥 자동으로, 네, 여기가 한 0.2가 저점이니까 줄 딱 거놓고 0.2에 매수 주문 내놨으면 얼마다? 네, 얼마입니까? 2.85. 네, 2.85 여기입니다. 매매 하나도 안 난 저점 매수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도 안 하고 저점에 줄 딱 거놓고 0.2에 오면 산다. 매수 주문 내놓고 했으면 여기서 체결됐겠죠. 예.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10배 이상 올라갔다. 2.85까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굳이 중간에 매매를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한 번만 딱 걸렸어. 그래, 10배. 동시효과 포함해서 10배. 나 요 정도는 뭐 나 잃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툭 던져놨으면 10배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 금요일에. 예. 그래서 풋이, 요 때부터 계속해서 풋이 이상 징후를 보인 다음에, 이날도 그랬다. 이날은 뭐, 완전히 이상은 아니지만, 네. 합리적인 움직임이었지만은, 네. 이 전날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좀 이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런 데서 들어갈까 말까 뭐 2.0짜리를 사는 건 아니니까 뭐 0.2나 0.15 뭐 이런 거 툭 던질 수는 있겠죠. 잘하면 절로 가고 못하면 일로 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툭 던질 수 있겠죠. 잘하면 일로 가고 못하면 아웃이고. 네. 근데 뭐 어쨌든 풋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더 좋았으니까 콜을 하더라도 비중은 좀 많이 낮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물을 이렇게 보는데요. 월요일물이죠. 월요일물 뭐 워낙에 얘들도 좀 거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하루밖에 없는 게 아니고 만기일까지 거래 가능한 날이 없죠. 예. 금요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 또 쉬는 날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아주 뭐 드라마틱한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예. 대신에 이제 콜은 그냥 계속 내리막, 풋은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뭐 이러고 있죠. 만드는 모습은 이제 풋이 조금 더 뭐 그나마 상승 쪽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뭐 요런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월요일 날 풋도 들어가려면 이 밑에서 들어가야겠죠. 밑에서. 이 동네 돌아오면 넣든가. 콜은 뭐 뭐 일단 뭐 어떻게 시작하든 간에 콜도 잘 가려면 장중에 이런 정도 모습은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장중에. 못 만들면은 뭐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는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에서 콜이 뭐 아주 잘 가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렇죠. 물론 뭐 나스닥 덕분에 뭐 좀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쭉 치고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그때까지 만드는 모양 보고 이런 정도 모양 만들어주면 콜이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못 만들어주면은 또 빠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만 했는데 장중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왔죠.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날은 뭐다? 동시효과에서도 올려줄 수 있다. 그런 거. 동시효과에서, 동시효과에서 저만큼 올려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도. 예.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나왔으니까, 예. 그런 기대 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예, 물론 뭐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 저점 새로 생기고 이제 월물에서 이제 슬금슬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은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서. 그럼 뭐 요런 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예. 풋 5월물 풋으로 하느냐, 그 타이밍에 위클리를 하느냐, 그거는 뭐 선택사항 정도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러면 그 시간에 이 콜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고, 콜은 이제 분기점을 맞게 되는 거죠. 다시 빠질 거냐, 뚫고 갈 거냐. 예. 그래서 항상 한쪽을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의 가능성을 보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돌아와서 아래로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랬다가 여기에서처럼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네,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으면 이런 모양 나올 때만 예, 저점 매수 들어가도 되겠다. 여기서 못 사면 여기선 사게 되더라. 뭐 이런 거. 아주 게으른 투자법 중에 하나죠. 예, 언젠가는 오겠지. 여기까지. 안 오면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동시효과에서 좀 올려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장을 가볍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도 말자. 예, 그렇게 막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엔 또 이렇게 옆으로 기고 뒤로 빠지고 뭐 이런 일 늘 일어난다. 예, 이렇게 가는 건 없다. 예, 가다 빠졌다, 가다 빠졌다, 가다 빠졌다, 가다 빠졌다 이런 거니까 예, 우리는 예, 이런 흐름만 타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좀 급하게 올라갔네? 그러면 급하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으니까 이 동네에서 좀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여기도 급하게 갭으로 올라왔지만 빠지는 건 요만큼 빠졌으니까 여기 종가에 좀 사보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도 보니까 앞에선 좀 급하게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거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위까지만 하고 돌라 그러더라. 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 아침에 급하게 올라갔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갔죠. 그런데 다음날 조금 안 좋았지만 그 다음날은 결국엔 여기 가더라.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말이고 연휴의 끝날이긴 한데 내일 모레 또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 아직 그 연휴의 기운이 다 빠진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내일 시장도 뭐 힘차게 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차게 뭘 한다는 얘기는 뭐 힘차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힘차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예, 적당히 끌어올렸다가 모레 쉬니까 또 적당히 끌어내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이런 거 중간 장중에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좀 넣어보는 거고 예, 이런 것처럼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떨어진다. 이거는 좀 피하자. 이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대칭적으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하고 실제로 이 동네에서 반등도 나왔지만 예, 반등 미약하고 다시 빠졌기 때문에 한 번은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실패를 가정하고 예, 실패할 거 생각하고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낫다. 네.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떨어질 땐 좀 조심을 하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떨어질 때는 좀 조심하자. 실수는 오늘 하루 여기에서 한번 실수한 걸로 만족하고 예. 물론 이 가격대들을 취급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 번만 실패하고 이 동네에서 한 두 번 정도 성공했으면 전체적으로는 예, 플러스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너무 길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주말에는 좀 길 수 있다. 라는 거 감안하시고 예, 남은 주말 저녁 즐겁게 마저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고 내일은 또 뭐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쉬는 분들은 또 한 주 활력 있게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